금번 발표할 때는 지금 저희가 이제 이 빅데이터를 KT 내부에서 그리고 또 이제 대외적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정리했던 내용들을 사례와 함께 여러분하고 같이 고민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지금 이제 통신회사가 이런 빅데이터 사업을 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KT에 있는 빅데이터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인 지금 많은 이제 기업들이 트랜스포메이션, 즉 이제 새로운 모델들을 가지고 회사에 이제 변신들을 하고 있는데, 이 통신회사들이 모든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까지 현존하는 이제 단순한 네트워크 사업만 가지고는 이제 미래를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 위에 부가가치를 올리는 사업으로 모든 사업들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KT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유소한 BT라든지 텔스트라든지 이런 많은 통신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과감하고 혁신적으로 이런 미래 사업을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빅데이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진행했던 몇 가지 사례들, 일부는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런 사례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혼란이 있는 여러 가지 빅데이터 사업을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진행하면 가장 좋겠느냐, 특히 기업에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시사점 그리고 향후의 빅데이터는 이런 쪽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추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도 이제 IT 사업을 한 20여 년 동안 쭉 해왔는데, 이런 새로운 트렌드가 나올 때마다 그 새로운 트렌드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빅데이터라든지 과거의 여러 가지 ERP라든지 또는 새롭게 이비즈니스라든지 이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까지 이렇게 쭉 보면 이런 새로운 트렌드가 나올 때마다 한 축에서는 빅데이터는 예를 들죠. 저게 뭐가 다르냐. 과거에 우리도 저런 부분 유사한 것들을 많이 시도를 했고 많이 해왔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다른 게 없는데 이런 IT 업체나 또는 컨설팅 펌이나 학계나 뭔가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저런 것들을 좀 더 버블화시키고 현혹시키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고객들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게끔 만드는 하나의 도구가 아니겠느냐 하고 이제 치부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새로운 트렌드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본질을 찾고 그 본질을 내 비즈니스에 어떻게 연결을 할 거냐라는 이제 고민하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나왔듯이 이제 여러 가지 하도 여러분들이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예로 한번 TV를 저희는 이제 한번 봤습니다. TV가 과거 흑백 TV부터 현존하는 스마트 TV까지 보면 TV라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데이터라는 부분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것이 빅데이터가 됐던 트랜잭션 데이터가 됐던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그냥 데이터다 또는 TV다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그것이 하나하나의 어떤 전환점의 계기들을 가져갑니다. 흑백 TV에서 컬러로 전환해서 거기에 따른 사회적인 현상과 비즈니스 모델들이 바뀌어가고, 그리고 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되면서 IPTV로 넘어가서 그 TV의 어떤 단순 기능에서 제한적인 어떤 쌍방향적인 그런 형태들이 나타나고, 거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양하게 데이터로 생성이 되고, 그 생성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면서 새로운 고객 응대라든지 새로운 모델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갑니다.
더 나가서 스마트 시대로 넘어가면서 TV도 이제 스마트 TV로 넘어가죠. 여러분 그 스마트 TV 보면 이 뭐 이동하면서 우리 그 스마트폰하고도 연결해서 TV도 보기도 하고, 또 TV하고 바로 그 연결잭을 꽂기만 하면은 바로 화면으로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VOD를 보기도 하고, 내가 거기에 필요에 의해서 어떤 정보를 입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존의 과거에 뭐 하다못해 시청률 조사하는 그런 방식도 최근에는 IP 추적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현재 어떻게 TV 시청률이 올라가고 있는지, 또 어떤 고객이 어떤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는지, 또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것들을 제시하면 좀 더 많은 그 이 수익을 창출하게끔, 또는 그 사람의 선호성하고 맞물려 가지고 해줄 수 있는지,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데이터들이 생성이 되고, 그 데이터들이 이제 우리가 여지껏 핸들링하기 어려웠던 과거의 IT라는 그런 도구가 보다 정교하게 여러 가지 기술 혁신에 의해서 보다 빠르게 형성될 수 있게끔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빅데이터가 지금도 그 기업에서 보면, 여러분들 지금 다 이 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일부는 학생도 계실 거고 뭐 그렇습니다만, 그 이전의 모든 데이터들은 기업에서 발생되고 있는 트랜잭션 데이터를 중심으로 그 트랜잭션 데이터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내고, 그 트랜잭션 데이터를 모아서 뭔가 분석을 하고 의사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거의 히스토리 데이터들을 모아서 뭔가 미래를 예측하는 일들을 해왔죠. 근데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로 넘어오면서 데이터도 좀 더 다양해졌고, 그 다음에 내가 트랜잭션 데이터,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보면 트랜잭션 데이터가 우리가 전체 의사결정에 필요한 데이터의 1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를 같이 분석해서 뭔가 의사결정에 필요로 하는 그런 행위들을 이제 시도할 수 있게 되었다. 과거의 빅데이터는 아니지만 기업에서 유사하게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혹시 이제 그 경영자거나 또는 의사결정자거나 여러분들이 일을 하게 되면 항상 뭔가를 예측하고 싶고, 또 내가 모르는 어떤 그 생각 자체를 좀 검증하고 싶은 일들이 되게 많았는데, 과거의 검증 방식들은 그 대용량의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없었고, 또는 있었다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사하게 했었던 부분들이 이 시뮬레이션 모델들입니다. 시뮬레이션 모델들을, 그래서 어떤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리스크를 이러이러한 과정에서 모델링을 해서 그 부분을 접근하는 그 룰을 만들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가상의 어떤 그 통계적 기법에 의해서 데이터를 생성시키고 거기에 어떤 결과치를 내왔어요. 그런 결과치를 내오다 보니까 데이터 자체도 현실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모델 자체도 좀 더 추상적인 모델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이나 내가 비즈니스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데이터들의 상당 부분들을 이제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고, 그것이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스템에 있는 또는 내가 구해야 되는 데이터들을 수집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저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단지 수집 저장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비즈니스에 어떻게 모델링을 해가지고 원하는 결과를 낼 거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용어로 뭐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 뭐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기업이 하고자 하는 본질은 똑같으나 그것을 할 수 있는 수단과 도구들은 이제 점점 근접한 사회 현상을 근접하게 내 비즈니스를 보다 근접한 형태로 만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런 시대에 있어서 내가 비즈니스를 그러한
데이터 또는 그러한 툴을 내 비즈니스에 어떻게 이용해서 내 경쟁력을 갖춰갈 거냐, 이 부분이 이제 커다란 화두가 된 겁니다. 돌이켜 보면 그 ERP라는 그 시대에 들어왔을 때 기업의 경쟁력의 가장 핵심적인 원천은 프로세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이클 해머가 BPR이라는 용어를 내고, 그래서 기업의 원천은 프로세스 경쟁력이 차별화된 경쟁력이고, 그 경쟁력에 의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경쟁자보다 훨씬 더 앞서서 할 수 있겠다. 시간적인 측면, 속도적인 측면.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ERP를 도입했습니다. ERP 안에 있는 내가 아직 접해보지 못했던 글로벌 프로세스도 내 프로세스에 반영도 하고, 내 프로세스를 보다 정교하게 시스템화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업이 굉장히 많은 발전 속도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세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다. 그 이유는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기업의 경쟁력을 하고 있는 기업은 이제 대다수의 나의 경쟁자도 동일하게 같은 프로세스 내지는 비슷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시장에서 경쟁을 한다.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차별화의 얘기는 이제 더 이상 많이 얘기는 하지 않고, 그 프로세스를 하는 것들 자체는 이제 기본으로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별화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최근에 이런 데이터라는 거죠. 이런 데이터가 기업에서 생성되고 내가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내 비즈니스를 예측하고 분석할 수 있다면 분명히 경쟁자보다 나는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서 빅데이터가 커다란 화두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빅데이터를 보면 아직까지 이렇게 보면 그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이 지금 약 2015년에 한 16조 정도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을 예측해 보면 인프라까지 전부 포함해 가지고 2015년에 약 1조 시장 정도를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이런 그 현재 이런 발전 속도, 즉 성장하는 것들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그 이유는 전부 다 기업에서 이게 정말 경쟁력의 원천일까? 아니면 아까 뭐 앞서서 얘기했던 많은 분들이 얘기했듯이 이거 어떻게 적용하는 게 좋을까? 누가 먼저 한번 적용해보면 될 것 같기도 한데, 또 사장님은 맨날 빅데이터가 어떻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기업에 적용해가지고 거기에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모습을 만들까? 지금 전부 간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누가 하면은 좀 지켜보고 내가 도입을 할까? 또는 아니면 한번 이런 조그만 소규모의 파이로트 정도 해볼까? 그 다음에 요즘 뭐 SNS에 있는 데이터들을 기업 마케팅에 열심히 활용한다고 하니까 그 정도는 별로 돈 안 들이니까 한번 해보자. 뭐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옛날에 그 2000년도에 이비니스 시대 되시면 이비니스 때 야, 이거 기업이 온라인으로 뭔가 이 사업을 한다는데 그때 초기에 이 혼란이라는 걸 쭉 보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의가 엄청나게 많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적용할까? 그러면 적용할 방법을 찾다 보니 쇼핑몰만 열심히 만들었던 기업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 후로 10년이 지나간 지금 이비니스는 더 이상 기업이 받아들인 데서 거부감이 없죠. 항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같이 병행되는 모델들로 지금 움직이고 있죠. 지금 열심히 간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간보고 있는 거를 누가 먼저 도입해서 시행착오를 겪느냐, 이 부분이 기업의 경쟁력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항상 남이 했던 거를 빠르게 따라가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을 내가 먼저 해보는 그런 시도가 회사의 문화도 바꿀 수 있고 또 회사의 어떤 이 체질화된 경쟁력을 바꾸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시도한다고 해서 프론티어는 아닙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미 시도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간볼 시대는 지났다. 시계를 좀 빅데이터 사업이 저희가 이제 이거는 뭐 전체는 아닙니다만 몇 가지 비즈니스 주제를 가지고 우리 기업 내부라든지 외부에서 했던 겁니다. 뭐 금융권에서 이제 많이 시도됐던 어떤 고객 채널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공간 분석을 통해서 그 지역에 뒤에 나오면 이제 상권 분석하고 연동된다든지 어떤 공급망의 최적화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어떤 지점의 위치를 잡아낸다든지 뭐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SCM 쪽에 네트워크의 어떤 최적 라인들을 선정을 하거나 거점들을 재설계하는 것들. 과거에도 다 비슷한 것들을 했었지만 좀 더 이제 다이나믹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쪽에 보면 어떤 데이터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공공에서 많이 오픈하면서 이 공공과 민간 기업의 어떤 데이터 융합하는 이제 그런 시도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이 수행 활동은 하나의 완성된 빅데이터의 형태를 만든 건 아니고 간보는 파이러트를 쭉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업이 이게 효과 있네, 좀 더 확대해야 되겠네 하는 이제 그런 시도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수행 활동을 마케팅에서부터 이런 기존에 있는 BIDW 기반에서 어떤 빅데이터를 해봤던 그런 경험들을 쭉 보니까 이제 빅데이터가 데이터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인프라에 있는 인프라단에서부터 운영 그리고 의사결정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일단 머릿속에 이해했던 것들이 저희가 이제 몸으로 체험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쪽에 이제 이거는 다른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빅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 영역입니다. 뒤에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데이터가 이제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으로 점점점 변해가는 시대입니다. 이유는 사람이 프로세스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점점점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적어지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프로덕트 경쟁력들이 굉장히 이제 강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갖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프로덕트하고 맞물려서 이 생산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의 회사의 경쟁력의 원천이 되기도 해서 이제 이 데이터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자산화시켜지는 데이터들이 이제 기업의 자산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하나의 비즈니스 툴이 되기도 하고 경쟁력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다 버렸던 데이터들이 어떻게 하면 그것이 우리 비즈니스의 영속성에 만들어지고 또 필요하면 외부하고 융합할 때 필요로 하는 데이터로 활용이 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데이터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의 서비스 영역이 됩니다. KT에서 발생되고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규제나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상용화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빅데이터에 대한 니즈들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규제나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형태로 완화돼서 이런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그런 시점들이 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저희가 데이터들을 순수하게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히 많은 비즈니스 모델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랫폼 영역인데 저희가 이제 이런 플랫폼을 이 수집을 굉장히
잘해주는 거, 분석을 잘해주는 다양한 플랫폼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을 우리 그룹 내에서 적용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경쟁력 있게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냥 갔다가 업체가 생각하는 단순한 그런 걸로 놓고 뭐 거기에 뭐 하드웨어 놓고 플랫폼 얹고 막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게끔 만들어서는 뭐 소위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의해서 내가 얻는 혜택 대비해서는 크게 그 ROI를 얻을 수 없는 그런 기간들이 길어지니까 이제 얼만큼 내가 최적화된 내 목적에 맞는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진화시켜 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냥 갖춰놓는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비즈니스의 활용 목적에 따라서 플랫폼을 얼만큼 라이트하게 또는 기존보다 얼만큼 효과적으로 구축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또 하나의 화두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나 플랫폼만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런 것만 가지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으니 거기에 이제 분석이라는 여러 가지 어떤 컨설팅적인 역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신사업적인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전체 KT의 비즈니스 프레임워크입니다. 너무 어필을 많이 하나?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모든 어프로치는 통합적인 어프로치를 진행을 해라. 그래서 이제 초점이 잘 잡혀 있는 건가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빅데이터가 그냥 파이로트에서 끝나지 말고 그 파이로트 시작으로 해서 나중에 기업의 컬처까지 변화시키는 그러한 부분에까지 전체 롱텀한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해라.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빅데이터의 어떤 이 프로젝트는 앞서서 어떤 분이 말씀도 했던 것 같은데 한 기업이 또는 하나의 전문가 집단에서 현재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내외에서 최고로 있는 또는 어떤 특정 영역에서 잘하고 있는 업체하고 전부 생태계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그 생태계에서 하나의 연합군처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어프로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모든 프로세스나 모든 일 또는 모든 의사결정에서 퍼포먼스를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전사 KPI하고 연계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하고 연계하고 과정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그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밸류를 얻을 수 있는 쪽으로 진행을 하고,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면 기업이 제일 고민이 무엇이냐, 외부에서 전문가 분석가 갖다 놓고 뭐 플랫폼 전문가 갖다 놓고 뭐 이랬는데 그럼 가면은 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떻게 이런 이 분석가 또는 이쪽에 이런 데이터 전문가들을 양성할 수 있느냐, 부족한 영역들을. 그래서 기업이 항상 내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빅데이터를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어널리틱 컬처를 만들어주는 과정까지 우리가 롱텀하게 비즈니스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뭐 이 신문지상에서 한 60여 차례 나오고 중국이나 일본에 많이 소개됐던 우리 서울시 심야버스 노선, 그 다음에 저희 쪽에 내부에 있는 가입자 분석 시스템, 그 다음에 기업의 여러 가지 네트워크 최적화라든지 어떤 문실사고 원인 추적 뭐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사례를 진행을 했던 것들을 보면 기존의 데이터 유형들은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통신 데이터나 GIS 데이터나 뭐 이런 노선 정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여기도 뭐 분석 시스템 같으면 뭐 VOC라든지 CDR이라든지 구간별 패킹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로고 데이터까지 쭉 끌고 옵니다. 물류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거점 데이터, 물동량 데이터, 이벤트 데이터 등등등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한번 해서 어느 정도 결과를 내고 나면 그때 이런 데이터를 더 추가해서 나오면 뭐다 더 좋아지겠구나 하는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시도를 안 하면 처음에 여러 가지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요인들을 처음부터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한 2, 3년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 그 바로 어떤 가이드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접근을 했을 때 일단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상식적인 데이터들을 일부 갖고 결과를 내다 보면 거기에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더 접목되면, 또는 기상 데이터를 연결하면 이런 결과가 더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이 시행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뒤에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쪽에 방법론이 그래서 진화적인 메소드를 취합니다. 가설 베이스에서. 그래서 이 서울시 데이터들을 보면 이제 나중에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빅데이터의 어떤 그 프로젝트를 할 때 보면 한 가지는 뭐냐면, 기존의 업무 전문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이 있어요. 과거의 KPI나 또는 어떤 것들, 이미 나는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이게 맞느냐, 또는 좀 더 정교하게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이미 기분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미 많이 이 노선버스 정책을 했던 공무원들이 끊임없이 많은 자문과 내부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노선이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대국민적인 측면에서 검증도 해야 되고, 이 노선이 정말로 가장 효율적이냐라는 것들을 퀘스천하기 시작해서 이 노선을 베이스로 해서 다양한 빅데이터, 우리 그때 유동인구나 이런 것을 쭉 하면서 일부 노선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최적화를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일종의 뭔가 더 정교하고 명분적인 부분들을 이제 진행을 하고, 이 KT 가입자 분석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이제 데이터를 기존에 BIDW에서 고객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기존의 BIDW하고 연동돼서 대용량 데이터를 별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러면서 분석의 형태는 비슷하게 가는 하이브리드 형태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의 BIDW에서 이런 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같이 연동해서 비슷한 형태의 분석을 하게끔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형태를 계속 확대해서 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한 비용 절감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굉장히 빅데이터의 한 영역입니다. 기존의 분석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거나 광범위한 데이터를 같은 형태를 할 때 내가 얼만큼 다양하게 하이브리드 형태를 만들어서 그거를 제대로 수행하겠냐 하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 물류 쪽에서의 다양한 그런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밖에 안 남아서. 자, 빅데이터를 할 때 크게 보면 분석적인 측면하고 IT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기 밑에서 보시면 아무것도 나는 생각이 없어요. 예를 들어 하고 싶은데, 그럴 때 전문가하고 같이 고민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콜래보레이션 모델이라고 해서 분석 영역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 드리븐이라고 하죠. 고객이 이미 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몰라 하고 기분된 문제, 아까 같이 어떤 교통, 서울시 교통이나 물류나 이런 거에서 같이 맞물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커스터머 같은 경우인데, 현업담자가 분석 주제를 주면 저희가 빅데이터의 형태를 하기 위한 다양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쭉 정리를 한 다음에 거기에 같이 빅데이터 모델을 만들어 갑니다. 그때 필요로 하는 인력들이 당연히 현업에 있는 사람 플러스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소위 이런 분석을 통계적으로 처리하고 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IT에 대한 데이터를 끌어오고 처리해주는 IT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은 현존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3자가 철저하게 융합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IT 쪽에서는 인프라 요건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이런 빅데이터 아키텍처를 어떻게 맞물리고 롱텀하게 만들어 갈 거냐, 이게 하이브리드로 구조할 거냐, 아니면 소규모로 만들어서 확대하는 걸로 갈 거냐, 이런 형태들로 같이 두 가지를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분석 모델을 뭔가 할 때 아무리 빅데이터를 굉장히 빨리 처리한다고도 모델링이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거는 그 데이터를 또 압축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항상 가설적으로 정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 결과치를 내고 그 다음에 또 이 새로운 데이터 추가나 새로운 방향성의 가설을 내는 이런 가설 지향 진화적 모델링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 가야 됩니다. 예, 그러기 보조적으로는 여러 가지 뭐 참조 모델이나 또는 여러 가지 뭐 통계적인 그런 수단들이 같이 제공이 되겠죠. 요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뭐 거의 다 돼서 저희가 이제 그 빅데이터를 쭉 하다 보니까 금방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업 내부 데이터하고 지금 현재 기업 외부 데이터를 이제 활용하는 그런 수준으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내가 알고 있는 마케팅 또는 품질 문제 또는 아까 같이 이 네트워크의 최적화 이런 하나하나의 단이 끊어진 형태의 그런 그 프로젝트 성격을 갖고 있고 그런 모델을 다 우리 회사에 필요한 걸 다 나열해도 하나하나 끊어진 모델 형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더 하고 싶은 건 앞으로는 더 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업무적인 게 의사결정에서부터 이 전체 이 콜래보레이션 외부하고 콜래보레이션 전체 영역에서 데이터들이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끊어진 이벤트에서 나오고 그것들이 나온 것들이 추각해가지고 뭔가 결과를 내는데 이제 그러면서 결과 데이터를 가지고 많이 분석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과정 데이터 시간대로 또는 어떤 지역별로 하면서 이런 과정 데이터를 내가 핸들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화가 돼야 됩니다. 과정을 관리하는 데이터에서 의사결정 체계로 끌고 가면 우리 회사는 굉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히스토리컬 데이터보다는 이제는 과정 데이터 관리하는 쪽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되겠는데 당장은 힘들겠지만 앞으로 그런 쪽의 노력들 그 다음에 경영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까 같이 이런 단위 파이로트를 통해서 경영자에게 뭔가 퍼포먼스 향상이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벤트적인 것들을 시작해서 롱텀하게 끌고 가는 현재 저희가 뭐 느낀 거는 그것이 다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딱 30분이네요. 이런 그 각각의 산업별, 인더스트리별, 그다음에 뭐 전문가 이쪽 영역에서 낳고 진행을 했던 것들을 우리 기업 내부에 어떤 그 이 비즈니스 요건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데이터를 축적하고 데이터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만들어내고 그 인사이트를 내가 기업이 최적으로 만들어서 보유하거나 그거를 가공해서 팔 수 있는 그런 형태에서의 또 하나의 기업의 자산화 형태로 만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빅데이터의 그 모습을 바라보신다면 앞으로 도입을 하거나 적용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시간이 좀 짧고 서론이 제가 길어서 짧은 시간에 뭐 대충 얘기는 다 전달했는데 좀 더 뎁스 있게 전달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질문을 받는 건 아니죠? 예, 시간이 없다는데요. 예, 저희 쪽에 혹시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저희 팀들이 있으니까 상세하게 사례도 더 설명드리고 필요한 도움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